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소세지 눈 재수술 라인 낮추기 수술 이후 직후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소세지 눈 재수술 중에서도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술 직후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 왜 그걸 주제로 정했냐 하면, 잘 생각해보면 이번 재수술 바로 전 상태가 소세지 눈 상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첫 수술을 했을 때 또는 뭐 이전 수술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부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 붓기가 다 빠지고 6개월 이상 기다리고 최소 6개월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러 오셨을 텐데 6개월 동안 기다리고 붓기가 다 빠졌는데도 소세지 같다는 말은 엄청 두툼해 보이고 부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근데 붓기가 다 빠진 거죠.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그분들이 처음 수술했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소세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술 전 소세지의 2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겠죠. 수술을 하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첫 수술을 했는데 망했구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붓기겠거니, 그래서 빠지겠거니, 수술한 병원에 물어보면 붓기라고 그러죠.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6개월 이상 기다리셨는데, 그랬는데도 결국 퉁퉁하게 소세지처럼 두꺼운 라인이 나오게 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재수술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첫 수술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까, 또 6개월 이상, 6개월, 1년을 부어있진 않을까,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1년 동안 뭐 6개월 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재수술을 굉장히 꺼려하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세지 눈 재수술은 라인이 이렇게 높게 잡혔으니까 두꺼운 거겠죠. 피부도 두꺼우시고, 그거를 낮추는 수술이고요. 일단 라인 자체를 낮추죠. 피부 절제법을 이용한 라인 낮추기일 수도 있고, 뭐 두 줄 따기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어쨌든 라인을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검 하수가 약간 있는 분들은 눈매 교정을 해드리죠. 눈을 크게 뜨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꺼운 라인을 위아래로 줄이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라인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눈이 이렇게 압박이 되죠. 위로 이렇게 치켜뜨게 되면 이 사이 공간이 압박이 되면서 붓기도 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을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인데다가 눈매 교정까지 잘 되면 압박이 되면서 더더욱 붓기가 안 생긴다. 최소 반, 첫 수술에 붓기 생겼던 것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디자인 또는 내리는 양 또는 뭐 눈매 교정하는 양은 다 다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반 이하로 붓는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보여드려야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세지 눈 재수술, 라인 낮추기 수술 또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수술들의 수술 직후 모습, 그러니까 수술 5일째 실을 뽑게 되는데 그날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고, 그날 그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아직 붓기가 있을 때고 부어 있겠지만, 소세지 느낌이 약간은 있겠지만 수술 전과 비교해 봐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는지, 붓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소세지 눈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께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동기부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실제 케이스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한쪽 눈만 수술하신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분 보시면은 오른쪽 눈만 두껍죠. 소세지 눈 상체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오른쪽 눈만 내려서 맞추고 싶다. 사실 똑같이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차이가 워낙 많은데, 근데 이제 두줄 따기법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또 이제 피부 절제법으로 내리다 보니, 피부 절제법으로 내리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내려보겠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시도를 했고, 수술 후 5일째 이제 약간 부어 있어서 아직 두꺼운데요. 지금 이걸 보고 아직 두껍다, 소세지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술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술 전은 붓기가 아예 없는 상태고, 수술 후는 붓기가 최대인 상태인데, 그런데도 수술 후가 얇죠. 그 말은 여기서 거의 반 정도로 쌍꺼풀 폭이나 붓기가 빠지면서 쌍꺼풀이 반으로는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대로 보였을 때니까. 그렇게 따지면 수술 직후가 수술 전보다 얇아져 있으면, 이것에서 반이 된다면 많은 효과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분께 완벽한 대칭을 보장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거의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제 예상보다도 효과가 좋았던, 라인이 잘 낮춰졌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한쪽 눈만 소세지인 경우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낮춰볼 수 있다. 이 정도 붓기로 수술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다음 분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소세지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원인은 라인만 높게 돼서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어요. 눈이 잘 안 떠지죠.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눈에 라인 낮추는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눈매 교정까지 같이 하게 되면 붓기가 더 안 생겨요. 그래서 반대쪽 전혀 안 건드린 왼쪽 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벌써 수술 5일째인데. 그래서 쌍꺼풀 수술만 한 사람에 비해서 눈매교정 수술을 하라고 하면 이런 분들 많은데, 눈매교정 수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추가하는 거잖아요. 쌍꺼풀 수술에 눈매교정 수술 추가하는데, 그러면 수술이 추가되니까 더 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눈을 크게 뜨게 만들면 붓기는 더 안 생기는 거다. 수술을 추가하는 거지만 붓기는 더 안 생기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처럼 앞에 분은 쌍꺼풀 수술하셨으니까 붓기가 좀 생겼는데, 그래서 반대쪽보다 좀 두꺼웠잖아요, 5일째. 근데 이분은 5일째 약간은 부어있지만 벌써 비슷하려고 하죠. 회복이 더 빠르다, 붓기가 더 적다 라고 볼 수 있죠.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짝눈을 잘 맞춰드렸고요. 다음 분의 경우는 이제 양쪽 소세지 눈 재수술을 하신 분인데, 사실 엄청나게 두껍진 않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제 본인의 어떤 고유의 피부 두께나 지방이 좀 많은 이런 두툼하신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에 쌍꺼풀이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그게 이제 소세지 느낌이 난다, 부해 보인다, 더 얇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양쪽 눈 다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도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라인은 살짝만 내리고 눈을 또렷하게 하는 안검하수 교정 시도를 해서 수술 후 5일째 눈매 교정이 잘 되니까 붓기가 별로 안 생겼죠. 그래서 원래도 라인이 높지는 않았던 분이니까 적은 붓기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이미 더 얇아져 있죠. 수술 전보다. 수술 후 5일째가 라인이 더 얇아 보이니까 이것보다 좀 더 얇아질 거니까 굉장히 얇은 라인을 원하셨던 것 같고, 눈매 교정이 잘 돼서 또 졸려 보였던 느낌이 벌써 사라졌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짝짝이 소세지인 경우에 이제 양쪽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왼쪽이 더 소세지인데 왼쪽은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살짝은 낮췄으면 좋겠다, 또는 뭐 이제 눈매 교정을 해서 좀 얇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 소세지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수술은 양쪽을 해서 오른쪽은 눈매 교정 위주로만 하고, 그래도 쌍꺼풀 수술은 하는 거지만 약간만 내려주고, 왼쪽은 라인을 확 내려서 어깨를 맞춰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술 후 5일째 별로 안 부었죠. 눈매 교정 때문이에요. 눈을 크게 떴기 때문에 붓기가 별로 안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소세지가 많이 없어졌고 수술 전보다 얇아졌는데 여기서 더 자연스러워질 거니까 소세지 느낌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이 되겠죠. 다음 분은 전형적인 소세지 케이스죠. 굉장히 퉁퉁해 보이고 라인이 높고, 그 다음에 눈은 안 떠지고 졸려 보이고, 그래서 약간 꺼벙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어린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전형적인 소세지 케이스라서 라인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눈을 또렷하게 하는 눈매 교정을 잘해서 수술 후 5일째, 아직 좀 부어있어서 바깥쪽 특히 이렇게 좀 통통하지만 수술 전하고 비슷해 보이거나 조금 오히려 좀 통통해진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기다리면 될 것이고, 눈 안쪽 부분은 특히 이제 눈매 교정을 눈 가운데 쪽을 위주로 하거든요. 제일 이제 정점이잖아요. 거기가 눈이 제일 크게 떠지는 부위는 눈 가운데이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보통 거기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쪽은 특히나 더 떠지고 이제 압박이 돼서 붓기가 안 생기는 반면에, 이제 바깥쪽은 눈매 교정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같이 좀 크게 떠지겠지만 어떤 압박되는 효과는 좀 없어서 붓기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 이제 수술 직후 모습에서는 바깥쪽이 아직 두꺼워 보이지만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 라인 낮추기나 졸려 보이던 모습은 잘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케이스는 두 줄 따기로 내려드린 분이 되겠는데, 안쪽을 이렇게 아웃라인에서 인라인으로 넣기 위해서 두 줄 따기법을 써서 라인을 내려드린 분이고, 뭐 피부를 잘라서 절제해서 이제 라인을 낮추던, 뭐 두 줄 따기로 내리던 어쨌든 라인을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이 눈이 잘 안 떠지는 이제 안쪽 안검하수 메디얼 투시스가 있던 분이라서 그거를 이제 잘 떠지게 하는 눈매 교정을 해드렸더니 눈이 잘 떠지고, 그리고 이제 붓기도 별로 안 생기는 체질이신지 수술 직후부터 벌써 이미 수술 전보다 잘 얇아진 모습이고, 별로 어색하지 않고, 절개 수술한 지 5일밖에 안 됐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매몰법 해도 5일 정도면 이 정도 붓잖아요. 그래서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했는데도 붓기가 많이 생기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제가 최근에 이 수술을 해드린 모든 케이스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붓기가 적었던 케이스만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최근에 소세지 눈 재수술을 해드린 두세 달 동안 했던 분들을 다 모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전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던 그 이후에 수술했던 분들을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면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붓기 적은 것만 가져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뭐 선택의 어떤 바이애스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세지 눈 재수술은 아마 첫 수술에 비해서 붓기가 반 정도밖에 안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점을 보여드리니까, 붓기가 전혀 없는 수술 전하고 비교를 해도 수술 후 5일째 이미 얇아져 있는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더 얇아진다는 뜻이니까 수술 전보다 엄청 부었다가 다시 가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이유가 있죠. 원리가 이제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고 눈매 교정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폭을 줄이는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근거와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실제 사진 케이스로 근거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소세지 눈 재수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야만 얻으시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